자, 이제 휴가의 막바지 네. 시즌입니다. 저 네, 지난주에 8월 말이죠. 며칠 갔다 왔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온 게 허리가 좀 이렇게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안 쓰던 근육 써서 허리 아프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네. 식구들의 어떻게 보면 거의 머슴 같아요. 뭐 같이 짐 들어줘야 되죠. 물건 사줘야 되죠. 스폰서 해야 되죠. 또 징징대면 또 그 챙겨줘야 되죠. 아, 다른 육아 휴유증이네요. 저지가 같은 네. 그 우리 아빠들, 비슷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버님들 제 나이 또래 인정하시죠? 네. 자, 그럼 허리 아프신 분들 얼마나 저희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결해 주기 네. 위해서 천포도나무병원의 안풍기 원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요즘에 그 휴가 갔다 와서 정말 후유증 앓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꼭 이런 쳐다보면서 분들이 저게 아파요. 근데 지금 아픕니다. 대부분 병원을 그러게요. 가시기보다 잠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좀 많으시죠. 네, 네. 뭐 일단 휴식을 취하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 것도 좋죠. 근데 항상 이제 휴가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제 장시간 오래 이제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여성분들은 또 이제 어떤 일이라던가 또 특별히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또 일이 또 많아지는 그럼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일하다가 삐끗해서 오는 통증이라면 뭐 그것 때문에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휴가 갔다 와서 하루 이틀 괜찮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프신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뭐 사진 찍어보면 디스크 나오면은 그때 휴가 때 발생된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뭔가 계속 쌓여오다가 이제 휴가 때 무리를 하면서 그게 악화돼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네. 네. 휴가 때문이 아니네요. 그렇군요. 이미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했는데 그냥 탁 건든 범인이 억울하게도 휴가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휴가는 억울해. 뭐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잠으로 보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또 특히 또 이 참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참는 있는데 이 참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요즘엔 병을 참 키우죠. 그렇습니다. 네. 참지 마세요. 그래서 가벼운 통증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의학용어로 통증을 존경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 지금 한 60대, 70대 정말 허리 때문에 수술하시고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공감이 가실 네네. 텐데 이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젊을 때부터 사인이 보통 오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30대, 40대에 이것들이 초기에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나빠집니다. 예, 왜냐하면 디스크나 협착증은 결국 노화와 관련된 진행성으로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적절한 그런 치료들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존적인 치료로 뭐 약 먹거나 물리 치료하는 것도 있고 비수술 치료,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 또 결국 해결 안 될 때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이게 뭐 다 대등한 치료가 아닙니다. 다 개념도 다르고 하지만 순서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통제도 먹고 물리치료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 비수술, 그 다음 해결 안 되면 수술. 네. 이 단계들이 무시됐을 때 이제 후유증으로 남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전에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순서들을 지켜서 치료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질환으로 악화되는 거 막기 위해서는 저 치료 방법을 좀 잘 따라야 될 텐데 먼저 네네. 그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네네. 꼬리뼈를 통한 신경 치료부터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꼬리뼈로 들어가는 허리 쪽 디스크의 치료 방법인데요. 네. 근데 꼬리뼈로 들어가서 꼬리뼈 쪽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허리에 있는 병변을 꼬리뼈에 있는 열린 신경 구멍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나 튜브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꼬리뼈로 들어가서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 찌꺼기를 이제 박리해주는 네.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어떤 것이 더 좋은 치료고 어떤 것은 좀 덜한 치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자분의 상태나 사진의 어떤 정도
그리고 디스크나 협착층이 이제 튀어나온 어떤 모양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내시경 레이저가 맞고 어떤 분은 이제 풍선 확장술이나 유착 박리술 뭐 이런 것들이 맞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의와 이제 자세한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보통 하시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꼬리뼈 신경 유착 박리술이요. 네네. 꼬리뼈로 신경이 유착된 거를 박리한다. 한자와 한국말과 이제 뭐 영어는 없구나 여기. 열심히 읽으시네요. 다행히도. 네네네. 이거 저도 좀 이렇게 어려운데 한 네. 25년 의학 기자라는 사람들이 네네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쉽게 한번 풀어주세요. 네. 네네네. 지금 이제 꼬리뼈가 계속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관을 넣어서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경유착 박리술은 디스크와 협착증 주변에 염증 찌꺼기들이 껴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이 눌린 것도 물론 증상을 일으키지만 주변에 들러붙어 있는 염증 찌꺼기들이 더 주범인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찌꺼기들을 뚫어주고 풍선을 확장해서 그 막힌 길을 이제 터줌으로써 증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시술들이 바로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신경유착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특수 장치를 그 꼬리뼈에 어떻게 넣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네. 그 시술 과정 영상으로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 시술 장면인데요. 이제 네.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깨끗이 도포를 하고 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꼬리뼈로 가느다란 튜브를 넣고 장비를 보면서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술들이 이제 안전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뭐 신경을 찌를 수는 없는가, 이런 또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신경을 싸고 있는 막 바깥에서 있는 들러붙어 있는 유착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손상을 준다거나 신경을 더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그 저희가 비교 이유가 좋은 치료 사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한 두어 장 준비했습니다. 자, 네네. 치료했을 때 어떻게 치료가 됐었는지. 네. 네, 이 환자분 사례 한 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수술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봐도 그쪽 병원에서 수술을 충분히 권할만 하고요. 네. 네. 디스크가 이제 파열돼서 신경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환자분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가족분들 중에 수술 받고 또 많이 고생하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비수술 치료를 좀 고려를 하시다가 네. 이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후로 해서 우리가 시술 검사를 하는데요. 체열 검사상에서 이 다리로 지금 파랗고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시술 후에 아프고 힘들었던 그 부분들인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시술 전에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많이 회복되고 수술 없이 이분도 이후에 운동하고 재활하면서 이제 잘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한 케이스. 네네. 이분은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 사진만 봐서는 이제 수술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아까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치료를 이제 많이 하셨죠. 그리고 주사 치료를 계속 반복하셨는데 처음에 디스크 증상이 있고 허리, 다리가 아프고 그러면 주사 맞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꼭 큰 병원 가실 필요 없고요. 동네에 이제 통증 클리닉이나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가셔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 맞는 거 다 좋은데 그거를 이제 3개월 이상 하셨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네. 이분 같은 경우도 꼬리뼈로 들어가는 신경유착 박리술로 들러붙어 있는 염증 찌꺼기를 제거해서 왼쪽에 있는 파란색, 연두색, 차가운 색깔들이 빨간색, 노란색, 오른쪽 사진 보시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시술 후에 많이 회복되시고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두 분 다 허리 디스크 사례잖아요. 근데 네. 지금 꼬리뼈 치료가 허리 디스크 말고 다른 질환에도 가능한 건가요? 네, 네.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협착증,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척추 퇴행성 질환, 수술 받고 나서 수술 부위가 잘못됐거나 수술한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추가로 안 좋아진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시술할 수 있고요. 좌골신경통이나 만성적인 허리 통증, 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특별한 건 없는데 계속 통증 때문에 네.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술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전화가 네. 많이 왔다 그러죠. 네. 자, 전화 고지를 우리가 오늘 좀 자주 좀 해드려야겠대요. 휴가 다녀갖고 지금 저희 프로가 전화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송인지 모르시니까 네. 전화 한번 아주 이쁜 소리를 한번 고쳐주세요. 네. 허리에 대한 이제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6676-0124번입니다. 전화가 많이 와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 그리고 저희는 볼게요. 생방송이고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연결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허리가 네. 한 7년 반쯤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간단하게. 아, 근데 다시 하셨군요. 재발돼갖고, 예, 주사 치료 4번 하다가 안 돼서 시술한 지가 한 12일 됐거든요. 네, 네. 많이 좋아지다가 네네. 한 열흘쯤에 저기 뒷다리하고 장단지 땡기는 거는 시술하고 괜찮아졌는데 무릎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네. 네. 무릎이 아주 아파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겠어요. 아유, 네. 고생이 많으시군요. 네. 네, 우리 어머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세. 아, 저희 시술을 받으셨다는 거는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좀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래요. 일단은 시술이 잘 됐다는 전제 하에 이제 장단지나 이런 데는 좀 좋아지셨는데 예. 현재 아프신 데가 무릎에 국한된 무릎 통증이신가요? 아니면 무릎 뒤쪽인가요? 어느 부위인가요? 무릎 앞쪽. 무릎 앞쪽. 네, 앞쪽이니까 그럼 지금 무릎만 지금 많이 아프신 거네요. 예. 예전에 무릎만 이렇게 아프신 적 있으셨습니까? 무릎 쪽 없어요. 검사해 봤다거나 그런 적 없으시고요. 아니, 그러지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글쎄요. 보통은 이제 증상 봐서는 허리로 인해서 내려가는 통증, 신경줄기 따라서 내려가는 거는 엉치라던가 허벅지, 장단지를 거쳐서 그 사이에 무릎이 있으니까 연결이 돼서 아픈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머님 무릎만 지금 현재 아프고 무릎만 시큰거리면 허리도 아파요, 아직은. 허리도 아프시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장단지하고 저것만 없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글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고관절이라던가 무릎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의 발현이 언제 되느냐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다리로의 증상이 좋아졌는데 무릎만 아프시다면은 일단은 너무 뭐 정밀 검사, 비싼 검사 해보실 필요 없고 일단 무릎 쪽만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셔서 관절이나 이런 게 좀 어떤지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무릎도 좀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무릎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예. 허리는 어떻게 치료받으면 될까요? 허리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술을 받으신 지 한 12일 정도 되셨어요. 네. 물론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이 종류들이 툴들이 워낙 요즘은 많으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의 치료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일 정도 되셨으면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네. 됩니다. 조금 저 관망하시면서 네네. 관리하시면 네네. 아마 좋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없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가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26676-0114, 026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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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한테 직접 한번 좀 답답한 것 좀 여쭤보세요. 네. 예. 네. 네, 제가요, 네. 나이는 제가 55세인데, 네. 한 6, 7년 전에 뭐 들다가 끔뻑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뭐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이러고 다니다가 조금 괜찮았었는데, 네. 또, 2, 3년 전에 또 허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프더라고요. 못 네. 일어나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 못 일어나게 이렇게 아파서 그렇죠. 네네. 하다가 일어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또 통증 주사를 좀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또 좀 한 2, 3개월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또 요즘에 네네.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허리가 무지근하면서 이렇게 아프고 쭈그러 앉아 있다가 또 일어나도 아프고. 네네네. 그래서
답답해서 좀 여쭤봐요. 네, 어머님, 근데 지금 이제 아프신 게 이것 때문에 뭐 검사나 이런 거 좀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좀 정확한 검사. 엑스레이는 그 전에 통증 주사 맞으러 가서 찍어보니까 네네네. 디스크라고 네.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엑스레이만 찍어보신 거죠? 그러면은. 예. 네네. 지금 사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7, 80%가 이 정도, 정말 뭐 100 중에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분들은 아주 일부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주로 이제 아프시고 조금 활동하면 좀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예. 밤 사이에는 우리가 누워 있다 보니까 그 허리 관절 쪽에 있는 염증들이 이제 몰려서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몰려서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 조금 움직이고 관절을 풀어주면 이게 염증들이 흩어지면서 흡수가 되면서 이제 가라앉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 계속 그 정도로 유지된다는 거는 그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점점 더 계속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날 뭐 일하시다가 삐끗하거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 갔다 와서 뭐 좀 무리를 하셨다거나 이럴 때 그게 한번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최소한 몇 년 이상 이렇게 좀 계속 되신 통증이라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 빨리 MRI나 이런 걸 좀 찍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시술들이나 비술적인 치료를 좀 빨리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비수술적인 빨리, 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분은. 얼른 받으시면 좋겠어요. 빨리 가세요.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어요. 선생님. 네, 제가 디스크가 협착으로 지금 판명이 됐는데요. 아, 네. 네. 어떤 그랬는데 엄지뼈가 걸으면 많이 아프고 네네. 한쪽 다리 덩어리가 상당히 가늘어져요. 오른쪽이. 아, 네. 그래서 지금 병원을 한번 가볼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지금 어떤 검사나 이런 거 정확하게 좀 해보신 게 아직 없으신 거고요. 네, 작년에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네. 협착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수술을 해야 된다. 너무 심해서 수술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나요? 네,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요. 아, 네, 아버님, 네. 이제 미루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말씀 들어봐서는 네, 이 종아리가 지금 얇아지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조금 병이 좀 진행된 경우고, 제가 오늘 비수술적인 치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지만, 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급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다리, 발가락, 발목에 마비가 있다거나 다리가 얇아진다거나 네.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네. 그거는 정상이고, 그렇죠, 예. 네, 그 정화이가 이제 좀 가늘어지면서 발가락 위에 발가락이 좀 이렇게 통증이 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하여튼 다리에 근육이 위축이 와서 양쪽 다리 굵기가 다른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기 수술,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가서 병원에서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수술 치료는 제가 뭐 지금 아버님한테 권해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직접 진찰을 한번 해보고 아버님의 상태가 이게 수술을 해서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술로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수술해도 이미 조금은 늦었거나 조금 네. 이제 그런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 통증 완화나 신경 치료를 위해서 이런 비수술 치료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를 요즘에 사실 아까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꼬리뼈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죠.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치료 대상 보고 또 제가 한참 읽었던 거 있죠. 네, 꼬리뼈, 비교적 예후가 신경, 좋은 사례. 위착, 박리술. 네네. 자, 요거에 대한 치료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분은 이제 5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좌측 다리가 이제 많이 저리고 아프신 걸로 오셨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지만,
허리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근육통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한쪽 엉치나 다리로 뻗쳐서 내려오는 통증이나 저림감이 있다. 이거는 빨리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좀 운동한다고 오히려 운동해서 더 풀어준다고 훌라후프하고 이렇게 허리 운동하다가 더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다. 그럼 빨리 병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예. 이분 같은 경우 왼쪽 다리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술 전에 왼쪽 다리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 시술 후에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저리고 아픈 것들이 많이 해결되고 이후에 운동, 재활을 통해서 더 많이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색이 확연하게 따뜻해졌어요. 네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럼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네네. 꼬리뼈로 들어가는 신경유착 박리술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내시경과 레이저를 같이 이제 추가로 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가느다란 튜브가 실제로 내시경 레이저가 들어가는 튜브인데요. 굉장히 직경이 얇고 3mm 정도 되고 큰 이 목구멍으로 들어간 우리 위내시경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굉장히 얇은 그런 튜브입니다. 예. 시술 전, 중간 그리고 시술 후에 어떤 내시경으로 보는 카메라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네. 건데 맨 왼쪽에 분홍빛으로 빨갛게 혈관도 지나고 저게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터널이 신경 터널이 꽉 막혀 있었던 것이 시술 중간 보시면 점점 사이즈가 줄고 있고 시술 후에 보시면은 완전히 터널이 뚫려서 흐름이 완전히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완전히 막혀 있는 거를 이렇게 뚫어주기도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동영상을 준비한 게 있죠? 네, 동영상 보면서 그럼 레이저 쏘는 것도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 네네. 같습니다. 아, 예. 네, 이 시술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깨끗이 도포를 하고 저 꼬리뼈죠? 네, 엉덩이 맞습니다. 이 판 위에. 엉덩이 환자분 엉덩이 그 위쪽에 꼬리뼈 통해서 그 통로가 있는 대로. 그렇죠. 예, 이렇게 누구나 만져보면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 신기해 거기 왜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터널이 있는지.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런 장비들,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직접 카메라도 들여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하면서 이제 신경이 다치거나 신경을 손상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저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가능성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런 일을 좀 무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 같지만 환자분을 전신마취하고 완전히 재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전하고 아. 직접 네. 보면서 또 얘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저는 좀 재워주세요. 마취는 아니지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네. 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튀어나온 디스크인데요. 지금 레이저가 그 밑에 쪽으로 들어가서 저기를 이제 녹이고 있고, 네, 어디가 문제인가요? 지금 예, 저희는 지금 뭐 가운데 점점점 이 쪼그라들고 불순물들 있죠. 있는 아. 거, 예. 저거구나. 예. 아까 전에 하얗게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이 점점 네.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둥둥 떠다니는 이런 찌꺼기들만 좀 껴있는 상태고, 네. 나중에 그거를 이제 생리식염수로 쫙 걷어내면 네. 저렇게 뻥 뚫려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아. 네. 아까 그- 빨갛빨갛한 게 없어졌네요. 마치 네. 위성으로 그 이라크 전쟁 미군들이 보여주던 그 야간 전쟁, 적군을 네. 야간 전쟁 소멸한 모습이잖아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인데 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한다는 게 참 기술이. 네. 제가 의학 기사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상은 좀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뭐 네. 수술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집어넣고 하면 막연한 기자들의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럼 실제로 좀 시술을 한 저희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네. 좀 살펴볼게요. 네, 시술해서 좋아진 사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배드민턴을 아주 즐겨 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수시군요. 네, 선수시고 근데 물건 들다가 이제 삐끗해서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이제 허리에 아.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 예. 사진을 봐도 근육량이 굉장히 좋고 좋으신데 네. 실제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특히 어깨 쪽에 인대가 찢어지거나 하나 찢어져서 아예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야구 선수들이 다 선수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근육량이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기가 좀 아깝죠. 그래서 그렇죠. 이분도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완전 디스크가 터졌는데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내시경 레이저로 시술을 하셨습니다. 네. 시술 전에 왼쪽 사진 보시면 파랗고
연두색 이런 차가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안 좋았던 부위인데 시술 후에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술 후에 한 달 지나서 본인이 하시던 운동도 배드민턴도 치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레이저 시술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걸로 좀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시경 치료는 말 그대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장점이겠죠. 오히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술보다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은 사진을 보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의사가 들어가서 째고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튀어나온 보면서 부분을 하니까. 보면서 하고 안전하네요. 네. 타겟을 정해서 이제 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사진을 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 좋아진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한번 시술을 한번 받으셨어요. 아. 예전에 이제 1세대적인 신경 성형술이라고 이제 가느다란 튜브를 넣어서 이제 약을 뿌려주고 나오는 그런 치료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걸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오셨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디스크도 꽤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술을 권해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수술을 이제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저랑 상의를 하시다가 네. 그럼 한번 내시경 레이저를 한번 먼저 해보고 네.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그때 가서는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죠. 근데 시술 전후 비교해서 엉치 쪽으로 이제 파랗고 이제 굉장히 아팠던 부위가 시술 후에 한 1, 2개월 지나면서 운동 재활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아까 사진 보여드린 막혀 있는 부분 뻥 뚫리는 그 레이저 그 카메라 사진이 바로 이 환자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잘 뚫려서 잘 해결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영 씨가 지금 이 표시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생방송입니다. 이기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생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집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도 좋고 차 안에서 안 돼요. 세워놓고 DMB 보시면서 건강 관련된 거 여러분 궁금하신 거 특히 허리 아프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요. 직접 연결되는 아주 생생한 따끈따끈한 생방송입니다. 자, 네, 병원 가서. 02676에 맞아요. 0114번입니다. 기다리고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연결 바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엄청 밝으시네요. 아, 근데 네. 애교가 네, 많으신 감사합니다. 거예요. 애교가.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 다리가 네. 협착이 됐다고 그래요. 약간 여기, 네. 저기 허벅지 끝에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서 그쪽이, 그래서 그런지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네. 계속 그냥 많이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그리고 무겁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땡기고 아프고 그래요. 네. 네. 고생하셨네요. 네. 네, 어머니 그럼 이거 검사는 하셨는데 협착이 이렇게 뭐 예. 수술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이대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조심하면서 네. 치료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정형외과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슨 치료 하셨나요? 그 다리가 땡기시고 그래서. 저기 가서 이게 추 달아가지고 땡기는 거 조금 하다가 네. 한의원 가서 이제 침도 좀 맞고 그런데 네, 그때밖에 없고 그냥 지나면 그대로 또 다리가 아프고 네네네.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네. 도저히 기관이 들어요. 이 다리 이대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이대로 예. 살아야 되나 생각이 하니까. 아유, 예, 많이 힘드시죠. 네. 어머님 같은 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같은 경우가 딱 제가 지금 설명드린 비수술적인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치료들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케이스인 것이 수술 받을 정도로 아주 심하진 않은데 주사 치료나 뭐 한방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 찌꺼기들이 실제로 우리가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 그게 무슨 염증 세포만이 아니라 나중에 섬유화가 돼서 들러붙어서 이런 꼬챙이로 긁어도 이렇게 잘 안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먹는 약이 소염제, 염증 녹여주는 약이나 어떤 이제 주사로 이렇게 약을 넣어줘서는
그런 찌꺼기들 섬유화된 그것까지 다 제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꼬리뼈로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레이저로 직접 그 유착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 튜브로 그 부분을 직접 박리를 해서 그걸 터줘야 이 흐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계속 주사 자주 맞으시는 건 좋지 않은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이런 시술들, 안전한 시술들을 먼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026676-0114, 0266-0114번 이 전화번호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유독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네. 아유,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네, 저는 54살이거든요. 네. 지난 1월 달에 네. 꼬리뼈 신경성형수를 하고 나서 네.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네네.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네.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술 현대 말고 다른 병원에서 또 물어보니까 네. 이게 디스크가 터졌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서 예. 지금 너무 아파서 네네.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네. 통증 클리닉에 가서 주사 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고 견디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시술 받고 나서 터졌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시점을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아니면- 지금 디스크가 터졌다는 거는 네. 그 시술 전에도 MRI를 찍으셨죠? 네. 그래서 그 전 거랑 비교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 들으신 건가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거 어떻게 글쎄요, 된 뭐, 건가요, 그게? 디스크가 뭐 이제 터지는 경우, 점점 이제 악화가 돼서 디스크가 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뭐 시술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글쎄 제가 직접 시술을 한 게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시술로 인해서 터졌다면 그 자리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더 악화가 됐겠죠. 근데 어머님이 좀 이렇게 고만고만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면은, 그거는 뭐 자연적인 노화나 아니면은 뭔가 디스크가 그냥 자연적으로 안 좋아져서 터졌을 가능성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실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술을 했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이제 드물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해결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정말 수술할 게 있다면은 빨리 수술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또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수술은 뭐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외과 의사고 수술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시술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사진상에서 수술을 하면은 해결이 될 만한 정도라면은 순서적인 치료를 다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 안 된다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볼 게 네네. 처음에 시술 받기 전에 그 레이저 네. 받기 전에 그 MRI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증상에 네. 그 몇 번에 뭐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그 소견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후에 받았는데 이후에 또 MRI 찍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네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을 체크를 해봐야 새로 그렇죠. 생긴 거라면 네. 또 다시 치료를 받아올 만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제거를 했다, 네. 다시 재발을 하고 더 악화됐다면 그건 이제 수술로 가야 되겠지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 5번이 그랬는데 요번에 터진 마디는 3, 4번이 뭐, 그랬다. 예, 3, 4번이다. 이러면은 앞서 한 그런 시술들을 한 번 더 그렇죠. 해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뭐 자동차 밑에 그 하체 같은 경우도 4, 5번 뭐 나사했으면 처음에 3번을 치료했는데 그 나이가 드시다 보면 또 4번도 또 이렇게 또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 맞습니다. 아주 애매한 시기에 네네네. 그럴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 어머니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가까운 전문병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하신다거나 방송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께 한번 직접 네네네. 다시 더 긴 시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고민 많이 되시겠네요.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나요? 네. 네. 자, 계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화 오신 분들 보면 좀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많은 진단들을 받으셨는데 네네.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디스크와 협착증이 사실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디스크가 뭔가 악화가 되고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 협착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시는 그림처럼 디스크 자체는 어디 한 부위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제 누르는 거고 협착증은 사방이 졸려지는 거죠. 아. 사진만 봐도
좀 협착증이 좀 더 안 좋아 보이죠. 네. 예. 증상 자체도 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한쪽으로 내려가는 엉치, 다리 통증이 주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 좀 편안해지고 아, 서서 오래 걸어가면 양쪽 다리로 다 저려서 안 좋아지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군요. 그러니까 목을 좀 예를 들면 그렇지만 저희 디스크는 이쪽을 이렇게 눌러서 아픈 거고 협착증은 그냥 이렇게 조여서 아픈 거. 네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 네. 협착증이 더 아플 것 같아. 그럼요. 사방에서 이게 도르는데요. 조여오니까. 네. 참 척추뼈가 불쌍해.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착증인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치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8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뭐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고 많이 활동을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걷고 산책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감만 없는 그거를 바라시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무슨 근데 뭐 큰 욕심 격투기 없어요.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것도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그만 산에 등산 가고 말이죠. 85세면 산보 다니시고 네, 친구분들 만나시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식사로 다니시고 네, 네. 안 아프고. 예, 그런 정도를 원하시는 건데 덜컥 수술 이분 같은 경우 사진 보면은 적어도 나사못이 한 6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아, 네. 수술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늘 거의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앞으로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뭐 이렇게 큰 수술을 해서 또 고생하느냐 이러시는데 네. 어쨌든 요즘은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봐서는 이제 크게 수술을 해야 될 정도지만 아버님 또 원치 않으시고 대학병원에서 권해드리는 의사 교수님들도 이제 좀 이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셨습니다. 네. 시술 전후 양쪽 엉덩이 다리로 이제 파란 부분이 다리가 막 저려서 못 걷던 부위고요. 시술 후에 보시면 좀 따뜻한 색깔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한 100m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계속 쉬었다 가시고 이러셨는데 요즘은 이제 한 500m 괜찮은 컨디션 괜찮은 날에 1km도 이렇게 무난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신 85세신데 1km 걸으시면 그래도 그럼요. 다른 데는 그래도 멀쩡하게 건강 관리 잘 하셨다는 네, 얘기예요. 네, 뭐 네. 다른 것들은 네. 괜찮으신데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회복되시고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게 또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해요. 본인의 치료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게 모든 게 잘 이제 맞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저 고령이신 분들은 수술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 이런 비수술적 치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맞습니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비수술적인 네. 치료, 디스크나 협착증의 비수술 치료는 일단 전신 마취를 안 하죠. 네. 국소 마취만 하고요. 째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을 받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통증이 없죠. 그냥 시술 후에 걸어 가시는 겁니다. 집에. 예, 시술 시간은 한 10분 안팎 정도 되시고 네. 또 일상생활을 바로 그날부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두 통 받고요. 오늘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오늘 전화가 안 올 줄 알았더니 휴가라서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주신다. 그냥 아주 어머니들 아프시면 안 되는데 네. 한번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나 어머니시네요. 네. 네.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예.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네. 저는 서울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네. 꼬리뼈로 이어가지고, 예. 네, 네. 3월 달에 시술을 했는데, 예. 네. 시술하고 나니까 많이 다리가 아프고 한 게 많이 좋아졌고, 예. 네. 좋아졌는데 가끔 한 번씩 허리가 굉장히 우리하게 네네. 허리가 아픕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싶어갖고 안 물어보고 싶어갖고, 예. 네, 어머님이 지금 다리 증상은 좀 좋아지셨는데 예. 허리가 좀 우리하게 아프시다는 거죠, 어머님? 예. 그럼 이 시술 받기 전에는 주로 다리 때문에 시술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허리 4번, 5번 협착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다리가
힘들어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시술하신 건가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다리도 저리고 아프고. 다리를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가 협착증이라고 많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 네. 꼬리뼈를 했는데 네.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씩 이래 좀 네. 위하 이래 아픈데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아주 많이 좋아지신 건 참 다행이시고요. 예예. 글쎄요, 일단은, 제가 시술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시술 자체가, 일단은 잘 됐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다 치료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신경, 하나는 근육. 치료가 돼야 됩니다. 신경은 신경 주변의 염증기를 뚫어주고 흐름을 좋게 해주는 거는 이제 이런 시술들이나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제 근력이라던가 근육의 문제는 이거는 또 좀 운동이라던가 인대 강화라던가 근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좀 기간을 좀 두고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시술이나 치료를 했다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변을 해결을 해줬지만 그 주변에 그 염증들을 계속 유발해내는 주변 환경이 다 바뀐 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근력이 약해지고 허리가 무리가 와서 결국 관절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 근력이 보강이 돼야 허리에 지금 우리하고 뻐근한 것들은 마무리가 또 잘 돼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와 재활, 운동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건 일단 치료받으신 그 병원에 가셔서 일단 한번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예. 근력 강화 쪽으로 한번 치료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다시 레이저 치료를 받을 만한 그거는 없겠죠, 우선? 네, 없으셔야죠.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를 그 상담 마무리 쪽에 네네. 또 마무리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0667-0114 방송 끝나고도 계속 전화를 저희가 받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세요.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가 네. 이 손가락이 마비가 오더만도요. 한쪽 팔에 힘이 싹 빠져갖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네. 집까지 무서워서 네. 뼈 이상이 오면 그렇게 올 수가 있다고 친구들이 네. 이제 병원에 가보라 해서 병원에 갔는데 예. 뭐 CT도 찍고요. 네. 뭐 엑스레이 사진 찍고 CT 찍고 네네. 수면 내시경까지 받아갖고요. 음. 예, 결과가 나왔는데 어깨에서 이상이 있다고 선천적 어깨가 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네. 어긋났잖아요. 네, 네. 그걸 뭐 팔순 이상이 있나가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네. 뭐 뒤로 뭐 목도 만지고 뭐 뒤로 다 돌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비가 와서 그래서 네. 걱정이 돼서 갔거든요. 힘이 쫙 빠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다리도 한 번씩 아프고. 예, 그러니까 어깨에 이상이 있는 걸로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네, 수술 단장 안 받으면 팔을 못 쓴대요. 아, 수술을 해야 팔을, 된다. 네. 네. 그 팔을 목, 완전 쓰고 들어갔는데 수술 안 받으면 못 쓴다 그러죠. 그 목 예. 디스크,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목 디스크가 네.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목에 MRI나 CT를 아니요, 찍어보시면 일단 어깨를 하고 네네. 찍어보더만도 네. 어깨도 무리가 있다 하면서 내시경 어. 찍었는 걸요. 네. 거기 그러면 염증이 어머니 심하고 목은 수술 MRI 안 안 하면 받아 안 된대요. 목은 MRI 안 하셨어요? MRI 할 필요 없이 이제 내시경만 받았어요. 아. 네네. 목을 내시경 그걸로 수술을 다 하셨다고? 하자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이야기도 그럼 손이 지난 거 수술하면 손이 지난 거 낫느냐, 팔에 마비 오는지 나느냐. 네네. 이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들어서 저희가 대충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머님 지금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자, 어깨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는 뭐 이런 얘기를 일단 들으신 것 같고요. 어깨에 문제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팔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손이나 이쪽까지 마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손 쪽의 문제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나 목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손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 이렇게 급하게 가셨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목의 문제와 어깨 문제가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관에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네. 한번 좀 진료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 주신 분은 꼭 목 디스크에 대한 MRI나 CT를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청포도 나무병원의 안풍기 원장님과 함께 내시경으로 수술 없이 그 척추, 목 디스크 이런 걸 치료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